지금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정말 외국의 개입이 있느냐, 마샬로 전시법, 전시에 준하는 법을 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foreign invasion이 있어야 되는데, 이 foreign invasion을 상당 부분 입증할 수 있느냐. 저는 앞으로는 상당 기간은 이 foreign invasion, 외국의 개입, 중국이나 베네수엘라겠죠. 이런 문제를 입증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부정선거 문제는 텍사스주와 19개 주가 연대를 해버리는 바람에, 또는 하원 공화당이 본격적으로 트럼프 편에 서는 바람에 판이 굉장히 커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아무리 그래도 부정선거까지 해서 뭔가를 지키려고 하겠느냐. 민주당이 아무리 그래도 미국의 공당인데 부정선거까지는 안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생각도 아마 포기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합리적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미국에서의 부정선거 문제는 말 그대로 남북전쟁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남북전쟁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북전쟁 때 그 남북전쟁 직전에 있었던 사건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선거입니다. 그 당시에도 노예주들이 노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뭐 엄청난 그 면화, 이 노예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그 새로 기계가 발명이 돼서 그 엄청난 면화 산업, 이것을 통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노예를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뭐 부정이고 뭔고 신경도 안 썼어요. 부정이고 뭐고.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 부정선거 당연히 있었고요. 거기다가 미국에서 사실은 그 노예 해방은 건국 전에, 그러니까 독립전쟁 때 이미 결정이 된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관계 때문에 70년 이상 노예의 완전한 해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갈등이 오래 지속되고, 뭐 법정에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은 결국은 그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부정선거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연방 대법원 소송 당연히 있었죠. 드레드 스캇 vs, 여러분 이 소송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드레드 스캇 vs 샌드퍼드라는 미국 대법원 역사상 가장 다크, 어두운 흑역사를 상징하는 그런 재판이에요. 1857년, 말하자면 1775년에 이미 노예를 해방하기로 했는데 거의 80년이 지나서 미국 대법원은 노예는, 흑인은 우리 같은 백인하고는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미국 시민이 아니라서 미국 시민이 누리는 권리를 누릴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금 들어가면 자꾸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미국 헌법 5조에 보면, 미국 헌법 5조라는 것은, 수정헌법 5조라는 것은 1791년에 수정헌법을 만들었을 때 권리장전이라고 해서 미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정말 멋진 권리예요.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적법 절차예요. 듀 프로세스거든요.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1791년에 만든 이 수정헌법에 이미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노예가 있어요? 1791년에 이렇게 헌법 5조가 있었는데 1850년대 이 드레드 스캇 재판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흑인은 자유민이 아니고, 심지어 자유민이라고 주장을 해도 미국 시민은 아니지. 이런 재판이거든요. 이런 재판. 그리고 자유주의에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흑인은 흑인이고 노예는 노예야.
다시 말하면 흑인들의 권리를 더 제약한 악법 중에 악법이었거든요. 악판결 중에 악판결이었어요. 실제로는 이 판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남북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 판결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내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문을 쓴 사람은 노예주였어요.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노예주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미국에서 부정선거라도 해서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되겠다. 이건 무조건 사수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가치가 서로 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와, 어떻게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할 수가 있지? 내가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부정선거까지 하나? 이런 입장일 테고, 부정선거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트럼프야 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이 있다는 거죠. 남북전쟁 때의 미국처럼 지금 미국도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면 남북전쟁 때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그건 노예 해방 문제였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부정선거까지 해서라도 이거 무조건 이겨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설명은 오늘 다 할 수 없어요. 이건 너무너무 깊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지금 바이든도 트럼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그건 무엇이냐면 건국정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한번 보십시오.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대통령의 저 빨간 모자. 그리고 조 바이든 Battle for the Soul of the Nation. 국가의 혼을 위한 전쟁. 여러분 너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르죠. 이건 다른 거예요. 한번 참고로 미국 헌법 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헌법 계속 양 팀이 두 팀이 다 헌법 건국 하고 심지어는 자유. 미국 헌법 전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유예요.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USA,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The blessings of liberty. 자유의 축복. 너무 중요해요. 아니 그러면 바이든도 건국 얘기하고 바이든도 헌법 얘기하고 바이든도 자유 얘기하는데 트럼프도 건국 얘기하고 트럼프도 헌법 얘기하고 트럼프도 자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양쪽이 뭘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야? 결국은 자유에 대한 해석의 차이겠죠. 이 자유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너무 심각하고 저는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어떻게 다른지 계속 설명해 왔어요. 그래서 이전 강의를 들으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펜스, 폼페이오는 이 자유, 이 리버티가 창조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천부 인권 개념 속에 있는 자유 이렇게 보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천부 인권이고 뭐고 그런 거 의미 없지. 배타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나라는 자아를 중심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끝까지 한계 끝까지 누리겠다. 이것이죠. 그래서 자유가 더 크고 더 본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민주당의 자유일 수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CNN에서 간판 거의 매일 볼 수 있는 간판 CNN 앵커 3명이 동성 결혼을 하거나 동성애를 하거나 그래서 심지어는 앤더스 쿠퍼 같은 경우에는 난자를 사서
아이까지 낳았죠. 지금 이런 자유, 그리고 낙태의 자유, 이런 자유는 천부 인권을 얘기하고 트럼프나 펜스나 폼페오가 말하는 신앙의 자유, 근본적인 자유랑 좀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사람들이 바이든과 트럼프 이 양자 간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다 의견이 분분하죠. 저는 동성애라고 말했거든요. 동성애.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강의를 했었어요. 동성애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동성애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동성애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동성결혼인데, 동성결혼은 헌법을 수정하거든요. 헌법이 아니라 동성결혼은 성경을 수정하거든요. 근데 미국 법은 이렇게 조문이 있지만 사실은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헌법 위에 the higher law, 자연법적인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보다 더 높은 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 더 높은 법이 성경이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든 언론의 자유든 하여튼 어쨌든 자유의 축복의 그 끝까지 가도 성경까지 수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쪽과 그 한계가 없는 무한정한 자유, 무신론적 자유를 요구하는 자유에 대한 해석을 놓고 지금 양자가 끝까지 싸우는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든 바이든에게든 당신들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싸우냐, 뭐 부정선거까지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들이 왜 그러는지 정말 알 수 있을까? 저는 알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포연이 없는데, 폭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치열하고 너무 지리하고 너무 끝도 없는, 너무 답도 안 나오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폭탄을 터뜨리지도 않고 핵폭탄을 뭐 터뜨리지도 않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치열해요, 이 전쟁이. 이번에 그 타임지에서 Person of the Year, 미국 타임지는 항상 이렇게 그 연말에 12월에 올해 인물을 뽑고,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는 대통령을 꼭 그 올해 인물로 하는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바이든이 주인공입니까? 아니죠. 올해의 인물, 미국은 원래 이 복수 단수를 정확하게 하거든요.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Person of the Year, 트럼프가 이렇게 올해의 인물일 때가 있었죠. 그리고 뭐 오바마, 아니면은 예전에는 그냥 맨이라고 그랬어요. 맨 음은 요즘에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이 젠더 이퀄리티 때문에, 이 성평등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는 그 클린턴 때 이 그 루인스키, 모니카 루인스키 사건 때 특별 검사, 이 스타 검사랑 같이 나올 때도 이때는 복수형을 쓰지 않습니까? 맨, MEN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나온 이 사진에서는 아예 Person of the Year. 여러분 생각할 때 Person of the Year가 조 바이든이에요? 조 바이든이면 조 바이든 혼자 나왔겠죠. 아닌 거죠. 카말라 해리스죠. 여러분 생각할 때 카말라 해리스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로서 만약에 이 부정선거가 안 밝혀지면 카말라 해리스가 사실은 대통령이 되겠죠. 미국 헌법에 1965년에 수정된 이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CNN에서 뭐 지워버렸더라고요. CNN에서 이 부분은 살짝 잘라서 없애버렸는데 뭐 다 들켰죠. CNN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조 바이든이 만약에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사임할 것이다. 나는 아프다 그러고 사임할 것이다. 지금 조 바이든은 너무 정직해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뒤에 이
참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이 미국의 뒤에 뭔가 결정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봤자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타임지가 너무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Person of the Year. Person of the Year가 해리스예요, 해리스. 이 해리스 듀 프로세스 아주 적법한 방식이 아니라 참으로 지저분하고 느낌이 안 좋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얼굴 마담 조 바이든을 통해서 카말라 해리스라는 여성이 대통령이 된다. 여러분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온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정리를 해낼 수 있을까요? 놀랍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에 한국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더 길게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오늘 제가 해설해 드린 것이, 사실 준비한 것에 반도 안 되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참 놀랍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만약에 심리를 만약에 했으면 대부분에서 헌법 14조를 가지고 했을 텐데요. 헌법 14조는 미국의 헌법 14조는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남북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직후에 만든 헌법이에요.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의 수정헌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헌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 이 헌법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피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피를 통해서. 남북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피를 많이 뿌린 한국에서 그 6.25 전쟁에서 뿌린 것, 2차 대전에서 뿌린 것보다 더 많은 피를 뿌린 수십만의 미국의 그 남성들이 젊은이들이 죽어간 그런 전쟁인데 그렇게 피를 뿌리고 겨우 얻은 것이 이 수정헌법 14조입니다. 13, 14, 15조가 같은 한 세트인데요. 이 14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5조 적법 절차, 미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 기본권을 이제 흑인도 누릴 수 있다. 흑인 아니고 또 그냥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시아인이든 누구든 누구나 누릴 수 있다. 헌법 5조에서 이 생명, 자유, 재산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은 사실은 흑인 아닌 백인들만 누릴 수 있어요. 근데 14조는 이거는 안 돼. 미국에서 출생하고 기여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고 이 사람들은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인이라면 다른 미국인이 누리는 권리 정도는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 권한을, 이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정말 미국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처를, 피를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하나가 쉽게 이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를 이번에 그 텍사스주가 또 갖고 왔죠, 이번에. 그런데 이제 14조는 사실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텍사스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아리조나 또는 펜실바니아 다 누려야지 이런 의미도 되고, 또는 텍사스 사람들이 그 불이익을 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다른 주도 미국이다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 14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14조를 가지고 온 건데 지금 이 14조를 가지고 심리를 하면 사실은 이번 이 텍사스주의 소송은 심리가 가능한 그런 소송이에요. 사실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뭐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만 아니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정선거 문제를 14조를 통해서 다뤄보는 것은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반드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게 됐어요. 아마 토머스 대법관은 이거 좀 봤으면 좋겠다. 이거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는 토머스 대법관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 초대를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토머스 대법관이 이거 심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이 인상적이고 되게 반가웠거든요. 근데 저도 똑같이 토머스 대법관님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거 정말 헌법 14조를 가지고 텍사스 주민들이 누리는 권리를 펜실바니아도, 미주리도, 위스콘신도, 뭐 조지아도 다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나누는 것, 이것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은 조지아 주민들이 겪는 저 고통이 나의 고통이야. 이런 것도 저는 이런 것이 충분히 다뤄질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어쨌든 안 됐어요. 언젠간 다뤄질 수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이 이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는 그 방식이 그래도 결국은 헌법과 독립선언서와 이런 헌법과 독립선언서와 건국정신과 그리고 건국 초기에 있었던 마브리 버시스 메디슨 이런 판결들 이렇게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북한이나 중국과 다른 것도 대한민국도 이 아시아 극동에서 도저히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형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시작한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정말 가분하게 우리가 자유와 기본권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겪고 있는 이 건국 정신과 헌법과 독립선언서의 위기와 똑같은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띄워드리냐면 이번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김근식 씨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제안했다라는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붕괴를 합니다. 붕괴. 예전에 주사파들이 전향했다는 얘기를 듣고 뭐 김영한, 뭐 홍진표 등등 듣고 격분을 해서 말 그대로 난동을 부렸던 사람 중에 김근식 씨가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좌익 정부, 좌파 정부의 힘을 합해서 김정일도 만나러 가고 햇볕 정책 전도사를 자임하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 반문연대라는 이름으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완전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은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합법적인 절차도 없이 그냥 주사파들의 등에 업혀서 대표 노릇을 하면서 서울시장,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서울시장에 주사파 출신 김근식 씨를 추천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사파 출신 또는 주사파와 주사파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느냐, 인정하느냐, 그것입니다. 주사파는 아무도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을 인정하자. 그러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1948년 9월 9일 건국도 인정하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사이비 국가지, 사이비 정부지. 대한민국 헌법 3조와 4조는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서독도 동시에 유엔 가입을 했고 동서독도 결국은 평화롭게 통일을 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동서독이 유엔 동시 가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통일을 할 때는 독일 기본권에 의거해서 흡수 통일을 했거든요. 독일 기본법, 독일 헌법, 그것도 1936년 헌법에 의거해서 독일
기본법, 헌법에 의거해서 통일을 했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존엄권을 인정하고 있고 존엄성을 인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흡수통일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자유통일 말고. 여러분이 주사파들에게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주사파는 전향한 사람 없어요. 전향한 것을 인정받으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거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동독을 누가 인정합니까?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주사파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됐어요. 이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없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사실은 1948년 위대한 자유민의 공화국,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국가의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한 유일한 헌법. 북한 헌법은 사입이죠. 수령 절대주의, 인간 이하의 신화도 아니고 인간 노예죠. 그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주사파들은 둘 다 인정하라고 말하잖아요.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사파들이 스물스물 다 장악했는데 봐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보고 노예가 되라고 합니까?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특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 주사파 정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독교 박해를 마음대로 하고 종교의 자유를 마음대로 부정하고 중국 시진핑 바이러스를 시진핑 바이러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면서 코로나19를 기본권 제한을 마음껏 하도록 하는 핑계거리로 만드는데도 전혀 불만이 없는 가짜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할 것 없이 모든 한국 공당은 주사파들이 장악했습니다. 모두 주사파는 아니지만 적어도 대세를 움직이고 결정을 하는, 지금 김종인 할아버지한테 계속 박근혜 이명박 사과시켜라. 그건 누가 하겠습니까? 주사파가 아니면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까? 각상동 의원님 안 부끄러우세요? 대구 출신 검사식이나 했던 사람이 그렇게 주사파들한테 휘둘리면서 부끄러움을 모르십니까? 유승민 의원님 언제까지 이렇게 얼굴마담 할 거예요? 당신들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를 모르고 주사파들이 처해 있는 그 사이비 입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건국했고 대한민국도 건국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와 주인이 어떻게 함께 갑니까? 북한도 노예 상태를 해방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한국도 남북전쟁입니다. 한국도 노예 해방 전쟁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지금 처해 있는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우리의 기본권을 뺏어가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넋을 놓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포연이 없는데도 너무 치열한 전쟁이다. 이 치열한 전쟁 한가운데에서 그래도 기쁨을 유지하는 것,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저항이다. 여러분 참 불행한 시대지만 너무 불행하게 살지 마시고요. 그래도 기쁘게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전쟁 때도 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전쟁 때 결혼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전쟁 한가운데 낳지 않았습니까? 삶은 그래도 지속되고 유지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떤 순간에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강의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